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일보 절독 상황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조선일보 절독 열풍에는 조선 논조가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선 논조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조선일보에서 가장 여러분 보는 것은 그냥 일반 기사가 아니고 정치 논평, 주필이나 그다음에 고문이나 논설 주건이나 논설 실장이나 그다음에 사설 이런 것을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조선일보를 구독을 하는 거죠. 여기에 리선희님 공박스님처럼 정확한 조작 규칙을 찾아 놓았으니까 선관위 분들이 두려울 겁니다. 두렵죠. 아주 두려울 겁니다. 엄청나게 두렵죠. 그래도 일반 직원들은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상위직들 그런 선관위 사무총장 사무차장 이런 사람들은 아마 좌불안석일 겁니다. 진짜 날아가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이런 겁난 거죠. 제 같으면 아주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김용민 씨 같으면 진짜 여러분들 참 죽고 싶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어떻게 하다가 여러분들 범죄 집단의 수괴가 돼버린 겁니다. 조선일보 절독 열풍이 가시질 않을 것 같네요. 양상훈 주필이 아직 정신을 전혀 못 차린 것 같아요. 양상훈 주필이 근래 주필 칼럼 양상훈 칼럼이 나올 때마다 기분을 나쁘게 하는 칼럼이었거든요. 오늘도 기분이 나쁜 글이네요. 전혀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네요. 중국 간첩 99명 체표 괴담과 언론. 사실보도 언론은 배관시되고 사실로 위장한 거짓들은 대박을 터뜨린다. 뭐 이런 글을 썼는데 중국 간첩 99명 체포 뭐 그 진위 여부는 여러분이 다 이제 아시니까 뭐 그런 내용은 다 그냥 약하고 양상훈 주필이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게 조선 논조가 앞으로도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 사실을 검증하고 보도하는 언론은 배관시되고 거짓과 과장으로 선동하는 유튜브는 인기를 끕니다. 조선이 사실을 검증하지 않지 않습니까? 조선일보가 지난 온동안 사실을 은폐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언짢은 겁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사실을 검증해 왔냐. 구독자가 뭘 당신들에게 원했냐 이야기죠. 그냥 사실을 보도해 달라는 거 아니냐. 의혹이 있으면 의혹을 검증해 달라는 거 아니냐. 당신들이 검증했냐. 당신이 사실을 검증했냐고. 당신이 의혹을 검증했냐. 이렇게는 반문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필자에게도 유튜브식 희망을 구하고자 한다. 유튜브식 희망을 구하는 게 아니고 양상훈 주필이 사실을 보도하고 의혹을 정확하게 검증해 주기를 원하는 거지 원하는 답을 제공해 주기를 원하는 이게 그러니까 정신 전혀 못 차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양상훈 씨 이야기는 나는 올바른 일을 하고 있고 조선일보는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데 구독자가 문제고 국민들이 문제다 이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필자에게도 유튜브식 희망을 구하고자 한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이 너무 큰 탓이라 생각한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조선이 사실을 보도하지 않으니까 조선이 사실을 은폐하니까 분노하고 절도하는 거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한참 멀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양상훈 주필 이야기를 보고 이 양반도 정말 대책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냥 보니까 글 쓰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 양반도 진짜 조선일보 막갈 때 가겠구나. 하지만 그분들께 조선일보가 결과적으로 누구의 편을 들거나 반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신문은 사실을 확인하고 전달하는 곳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분들 상당수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조선일보 여러분 구독자들이 조선일보와 함께 편을 들어달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는 겁니다. 조선일보 구독자들이 이런 조선일보에 지난 5년간 요구한 것은 사실을 확인하고 의혹에 대해서 검증을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본인은 그걸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인은 그렇게 잘 해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어마어마하게 나쁜 겁니다. 조선 여름 절독은 앞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신문은 사실을 확인하고 전달하는 곳이기 때문에 조선일보는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고 문제는 구독자들이 문제고 문제는 국민들이 문제다 이야기다. 우리는 구독자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데는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나는 오늘 양상훈 씨 글을 보고 조선일보의 위기라는 것이 진짜 구조적인 문제구나. 이 사람 전혀 정신 못 차렸구나. 필자는 2020년 조선일보 창간 100주년 때 사실 팩트만을 붙들고 독자 여러분께서 지키겠다는 글을 썼다. 그 글에서 지금도 조선일보 기자 수백 명이 매일 찾으러 다니는 것, 왜 찾아다니냐고 욕먹는 것, 찾아내보니 대중의 요구와 달라 정오를 사는 그것은 사실이란 것이다. 얼마나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지고 싶겠습니까? 뭐라고? 너희들이 사실을 찾았다고? 너희들이 사실을 구했다고? 야, 너거 지금 상황이 조선절독 때문에 조선일보가 상당히 지금 어려움에 처한 지국장들이나 광고부서에서는 어려움에 처했을 건데 뭐 대중의 요구와 달라 정오를 사는 그것은 사실이라고? 조선이 사실을 추구했다고 5년 동안 당신이 전부 다 부정성을 다 덮어가지고 나라가 지금 백척간도에 쓰고 뭡니까 절체절명의 위기에 쳤는데 뭐 당신들은 잘해왔다고? 문제는 구독자야? 아니야. 문제는 조선일보지.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조선 논조가 보니까 주필 논조가 이러니까 모든 게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강경희 논설위원회 글은 예외적인 글입니다. 사실을 찾는 언론이 사실로 위장한 거짓과 싸우는 일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거짓이 더 그럴듯해지고 더 대담해지고 있고 거짓이라도 믿고 싶어하는 군중의 규모가 더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로 위장한 거짓과 싸우는 일. 당신들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좀 최선을 다해온 거지. 군중들이 돼지 개가 아니란 거죠. 군중들은 거짓이라도 믿고 싶어하고 더 대담해지고 그렇게 하는데 대중들이 그렇게 우둔한 바보 청치가 아니라고. 이러니 앞으로 조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난 오늘 이걸 보고 구독자가 계속해서 나가겠구나. 아무리 홀대받고 무시당해도 결국 역사와 나라를 움직이는 사실이다.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되지. 조선일보가 탄핵에 대해 사실을 추구했냐? 조선일보가 의료 사태에 대해 여러분들 사실을 추구했냐? 조선일보가 선거에 대해서 사실을 추구했냐? 전부 다 여러분들 거짓을 가지고 은폐를 하려고 한 거죠. 사실과 다른 길을 가는 나라나 집단이 맞을 결과는 명백하다. 조선일보 105년은 한마디로 사실을 찾다가 성공하고 실패한 기록이다. 사실을 찾는 일에 보상이 없기 때문에 언론이 없으면 사실도 없다. 언론의 사명이자 숙명이다. 야, 대책이 진짜 없네요. 5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됐는데 그냥 중국 간첩 99명 체포 괴담 가지고 본인 입장을 확실히 밝혔네요. 본인은 사실을 추구해왔고 전혀 문제가 없다. 밑에 여러분들 오늘 아마 수백 명 여러분들 글 달 겁니다. 칼럼이 온라인판에 오르고 난 다음에 바로 제가 봤으니까 내일 한 번 더 다뤄야 될 정도로 사람들이 분노할 겁니다. 너희들이 사실을 추구해왔다고? 너희들이 사실을 보도해왔다고? 너희들이 진짜 사실을 보도해왔다고? 당신들은 잘못한 게 없다고? 아마 여러분들 오늘 그냥 온라인판에 도배할 겁니다. 딱 한 명이 여러분들 글이 오르자마자기 때문에 조선은 언론이 없으면 사실도 없다는 말과 사명이자 숙명이란 말하면서 어찌 이를 거스르고 좌편향된 길을 걷는 것일까. 이게 여러분들 한 명이 글 나오자마자 한 명이 여러분들 내놓은 내용인 겁니다. 양상훈 주필이 저하고 동년배인 줄 알았더만 나이가 좀 있네요. 58년생이네요. 67세네. 제가 60년생이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누가 승리할지 한번 봅시다. 그러나 조선 많이 끊겠네요. 조선일보는 5년 동안 부정성을 다룬 제대로 된 기사 한 번 낸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양상훈 주필 이야기대로 하면은 부정성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다룰 가치가 없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덮었기 때문에 탄핵도 여러분들 탄핵 찬성 쪽에 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조선 독자들 많이 떨어져 나갈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는 탄핵 전국 동안 탄핵의 기원 뿌리에 대해 제대로 된 기사 한 번 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정성을 다루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대규모 절독운동으로 펼쳐진 겁니다. 조선은 가장 중요한 문제를 덮은 겁니다.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일, 구독자와 국민들이 노예가 될 수 있는 일을 덮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름 칼럼을 통해서 우리는 전혀 문제가 없고 문제는 구독자와 국민들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조선일보가 왜 탄핵을 시종일관 찬성하는 쪽에 설 수밖에 없느냐. 부정성을 덮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덮기가 힘듭니다. 가짜표를 집어넣은 여러분들 가짜표를 만드는 데 사용한 규칙을 다 찾아냈기 때문에 선관위가 발표한 민주당 후보 득표수는 가짜 득표수 더하기 진짜 득표수. 가짜 득표수를 다 찾아낸 겁니다. 가짜 득표수를 만드는 것을. 여러분 그리고 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